네, 박노무 장관님께 여쭙겠습니다. 네. 의사 국시를 못 치르는 상황에서 내년에 의사 부족이라든가 우리 권칠승 의원님 지적처럼 내년에 의사 부족이라든가 예산 조정 문제 이런 걸 고민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황당한 상황이 발생해서 몇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한의사협회는 10월 28일까지 의대생의 국시 재응시 문제에 대한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가 모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며 집단행동을 예고하고 압박했죠. 또 네. 한편으로 최대집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생 국시 문제가 이번 주 중으로 해결 수순으로 들어갔다며 뭔가 재응시가 있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런 글을 발표해서 혼란을 준 상황이 있었죠. 예, 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당정청 등의 관계기관을 확인한 결과 사실 무근으로 드러났고 이런 어떤 가짜 뉴스로 인해서 국민들의 혼란 그리고 의사들 재응시 대상이라든가 여러 사람들의 혼란이 굉장히 가중됐었단 말이죠. 이런 의협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 의협에 대해서 좀 복지부 차원의 경고가 필요한 거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 예, 뭐 그것은 어떤 기관이나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정부를 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코로나19의 2차 세계 대유행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유럽이나 미국의 상황을 보면 이미 12월 1월 중에 최정점을 찍을 거다라고 하면서 지금 이게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상황이 있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재응시 같은 국시 재응시 같은 실현 불가능한 상황을 가지고 집단 진료 거부를 거론하는 등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좀 우리 정부가 다시 한번 단호한 입장을 보여서 우리 의협이 오히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서로 손잡고 나서야 될 이때 이런 혼란을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좀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원칙적인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혀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배달 음식업체가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방에서 배달 음식 여론조사로 본 국민의식조사를 시행해 봤어요. 근데 이 언택트 시대에 맞는 이 배달업체에 대해서 위생점검이 잘 진행돼야 되는데 오히려 굉장히 허술하더라, 잘 모르더라 이런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배달앱 이물통보제, 배달앱 위생표시제 등 배달업체에 대한 관련 제도를 시행하고 있죠. 이거 김강립 차장님한테 여쭤야 됩니다. 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네. 옮긴 이런 식약처에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이런 제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먼저 상황을 보면 배달앱을 통한 주문한 음식 중에서 위생 문제가 있었다, 즉 이물질 같은 게 있었다라고 응답한 사람이 38%였고 그 중에서 19.8% 약 20%가 배달 업체를 통해서 받은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는 경험이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통해서 신고한 사람도 6.8%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런 배달 업체에 대한 위생 상태 점검이나 관리가 허술한 거 아닌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는 지표여서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어떤가요? 예, 먼저 하여튼 여러 가지 이 여론조사까지 해서 이렇게 관심을 촉구해 주시고 저희들이 이 정책 제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지적해 주셔서 먼저 김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시행한 지가 얼마 안 된 제도긴 합니다만 특히 금년과 같은 상황에서 굉장히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좀 적극적으로 하고 또 관련돼서 좀 결합돼서 움직여야 될 좀 제도가 말씀하시는 음식점에 대한 네. 위생 등급제 같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예. 확인해 봤더니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이 81.3%예요. 그리고 배달앱을 통해서 이제 이물질 신고가 그나마 있었던 게 한 1,596건 중에 시정명령을 받은 게 325건인데요. 실제 작년에 식약처에서 이 배달업체에 대한 위생점검을 점검했어요. 48,000곳을 점검했는데 328곳밖에 적발해내지 못했어요. 즉 위생 상태에서 소비자가 신고한 거는 1,500 거의 한 1,600건이 되는데 직접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식약처의 점검 결과는 328건이에요. 이 보면은 거의 식약처의 어떤 위생 점검이 부실했거나 유명무실한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식약처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는 소비자들의 걱정이 있습니다.
어떤가요? 예, 뭐 소비자 특히 먹을거리에 대한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는 뭐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뭐 점검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말씀 주신 바와 같이 뭐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제도가 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거나 현장을 점검하는 노력과 함께 이 제도를 좀 움직이기 위한 좀 그 실제 업주들의 참여를 좀 촉구할 수 있는 그런 인센티브와 같이 종합적인 방안도 같이 강구가 필요하다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이 배달업 표시 정보를 보면 세 가지를 넣게 돼 있어요. 배달 음식점의 영업 등록 여부와 두 번째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 이력, 즉 자기들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해서 처분한 이력, 그다음에 위생 등급제 이 세 가지 정보를 배달앱에다가 표시하게 돼 있는데 이걸 인지하고 주문하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혀 인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소비자들한테 알리는 이런 작업들이 굉장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소비자들이 스스로 위생 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찾아 먹어야 그런 게 시장이 개선되지 않겠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배달 업체에 대한 그러니까 그 위반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공개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소속돼 있는 음식점의 0.3%, 즉 345곳만이 그걸 공개하고 있고요. 요기요는 1.4%에 불과해요. 그리고 또 행정처분을 받은 결과를 공개한 이 업체들도 식품안전관리 지침상 공개기간이 5일밖에 안 돼요. 그리고 영업정지 기간에 두 달만 공개하면 표시를 안 해도 돼요. 즉 소비자들이 믿고 주문할 수 있는 배달업체의 어떤 정보 자체가 굉장히 제한되고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간도 짧아서 소비자들이 모르고 음식을 계속 주문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음식점 입장에서는 별로 그쪽 부분에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소비자들의 높은 의식을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의 어떤 정보를 소비자들한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것들도 그 정보도 정확하게 공개를 하게 해서 좀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예, 의원님께서 지적 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내용을 저도 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 배달 앱 업체, 그러니까 배달 업체 앱을 관리하는 업체들과 이제 양해각서와 같이 협약을 체결을 해서 식약처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소비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그 몇 가지의 제안 주신 내용들은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가 점점 강화되면 상황이 장기화되면 배달 소문은 문화가 좀 더 늘어날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위생 관리를 좀 철저히 해주셔야 소비자들이 믿고 음식을 시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예, 김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종료하는 이종성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